스트림라이트랑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기능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거 보면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 눈 구조에 있어서 빛이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앞에 맺히는 거고 원시가 있는 사람은 뒤에 맺히는 거고,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안경 없이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백내장 수술하듯이 수정체 여기 있는 부분을 교체를 해줘도 되고, 또는 ICL 같이 얇은 컨택트 렌즈를 이 공간에다 넣어서 교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마지막 방법은 여기 각막이라고 하는 저 투명한 창문 같은 구조를 우리가 뭔가 변화를 시켜주면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 각막 쪽을 깎아줘서 잘 보이게 해주는 건 눈 안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든지 눈 속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녹내장 이런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할 때 각막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각막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현재의 통상적인 관념이에요. 각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각막은 크게 5층으로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스트로마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실제로 뼈대 역할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제일 위쪽에 있는 상피라고 하는 조직은 얘네들은 손상을 받아도 다시 우리 피부처럼 이렇게 살이 차서 올라오는 조직이고, 여기 스트로마는 뼈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력 교정 수술할 때는 여기를 깎아주거나 잘라주거나 또는 잘라서 빼내거나 하는 식으로 성형 수술을 하는 거라고 속았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각막에 일어나는 시력 교정 수술이 쭉 그동안 발전을 여러 번만 했는데, 제일 초창기에는 눈 각막의 상피라는 거를 없애고 레이저 빔 자체가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깎을 때 한번 빵 깎고 또 빵 깎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았어요. 이렇게 깎는 거는 열도 많이 나고 또 표면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깎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행했던 게 라식, 한 2000년대 중반 후반 엄청나게 열풍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각막을 얇은 칼로 이렇게 잘라내서 뚜껑을 만들고 넓게 나오는 빔을 통해서 이렇게 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빔이 발전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빔이 아니고 여러 개 작은 빔이 나와서 이렇게 똑똑똑똑똑 때리듯이 하는 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면 쪽에 각막을 깎아내는 라섹이라는 수술이 또 한동안 쭉 유행을 하다가, 또 2000년대 2015년, 16년 이때부터는 이제 스마일이라는 수술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마일은 아까 말씀드린 각막을 두 번 잘라서 일부 안에 있는 부분을 쏙 빼서 만드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라섹 수술에서 각막의 상피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동그랗게 생긴 여기 기구를 통해서 각막 위에다 올려놓고 20% 알코올을 이렇게 한두 방울 넣으면 화학적인 손상이 생겨서 상피를 쉽게 홀로당 벗겨집니다. 그게 이제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여기 하키채처럼 생긴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상피를 쭉 수술하는 사람이 알코올 없이 이렇게 벗겨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칫솔 같이 생긴 걸 이용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각막 이렇게 깎아내는 방법도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로 했었고,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각막의 표피, 피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태워버리는 그런 방법까지도 널리 쓰입니다. 자, 스트립라이트가 뭔지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스트립라이트는 요 각막의 표면 쪽 상피 조직을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는 걸로 보면 됩니다. 많이 유행했던 올 레이저 라섹 같은 방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속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표면 쪽을 레이저로 깎고, 그 다음에 뼈대에 해당하는 실질 부분도 레이저로 깎고,
스트립라이트가 뭐예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레이저로 각막의 피부에 해당하는 상피랑 뼈대에 해당하는 실질 부분을 동시에 깎아서 내는 라섹 방법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각막 상피를 다른 걸 이용한 게 아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 번에 쭉 다 없애는 방법이 스트립라이트라는 상표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필요 없이 상피를 많이 벗겨낸다든지 아니면 뭐 알코올에 의한 화학적 손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통증도 좀 덜한 편이 있고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훨씬 짧고 그리고 상피 조직도 적게 없애기 때문에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이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단점은 열이 좀 날 수 있어요. 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회사마다 약간 쉬고 또 레이저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트립라이트 장점이 뭐예요? 하고 보면 통증 적고 수술 시간 줄여줄 수 있고 상피 세포도 상처가 적고 그리고 또 아이체코 다차원적으로 적용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라식 스트립라이트 어떤 게 달라요? 라식은 각막 잘라서 뚜껑 만드는 거고 라식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혹 조금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식은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긴 합니다. 예전에도 좀 그랬었고 라섹 표면에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알코올이나 아니면 기구를 통해서 하니까 좀 단점이 있어요. 스트립라이트 라식 레이저로 쭉 다 없앤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촉 없이 레이저로 다 없애고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되는지 보면 처음에 레이저를 통해서 각막의 상피에 해당하는 부분 먼저 깎아내고 그 다음에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필요한 도수만큼 깎아내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컨츄라인데 이게 뭐냐면 EX500이 수술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회사 모델마다 좀 한 두세 개 모드만 있는 기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있는데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웨이브 프론트 옵티마이즈드가 요게 어떤 건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고 웨이브 프론트 가이디드는 조금 한 15년 20년 됐어요. 이거는 이제 요 수차 분석하는 저런 기계를 통해 가지고 눈 표면을 좀 더 개인마다 다르게 깎아내는 방식인데 요즘 많이 잘 안 씁니다. 토포 가이디드는 토포 있잖아요, 우리 기계. 토포를 이용해서 예전에 수술했던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던 각막을 토포를 이용해서 고기 부분만 좀 더 차별적으로 깎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넘어가시고 고위 수차 없애는 방법인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컨츄라 얘기할 거고, 스트립라이트 아까 들은 거고. WFO 모드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렌즈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깎는 거잖아요. 각막도 결국 가운데를 깎으면 나중에 깎아 나서 빛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구면 수차라고 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심부 쪽은 아주 잘 깎는데 같은 걸로 해서도 주변부 쪽은 같은 빗으로 하면 반사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깎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좀 약하게, 주변에는 좀 더 세게,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알코올에서 나오는 회사의 모드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토포 가이드 아까 얘기한 대로 토포를 이용해 가지고 각막 모양대로 필요한 부분만 더 깎아내는 기술이 토포 가이드예요. 이것도 나온 지가 한 15년, 20년 됐어요. 꽤 오래됐고, 각막의 중심 이탈이라든지 부정 난시 또는 가운데 중심부만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한때 라식에서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라식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결과가 정립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때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자 했던 방법으로 많이 쓴 건데 최근에는 거의 쓰이진 않아요. 일단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렇습니다. 컨츄라가 뭐냐면 토포를 이용한다는 건 똑같아요. 토포라이저가 베리오라고 하는 상표로 나온 건데 이 환자 각막이 있으면 여러 포인트에서 측정한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환자의 울퉁불퉁한 불규칙한 각막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토포 기계에 베리오라고 하는 기계를 찍고 그 정보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레이저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송이 되면 그 레이저 기계에 있는 컨츄라 모드를 이용을 해서 각막을 깎게 됩니다. 아까 토포 가이디드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볼게요. 베리오라는 기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토포랑 똑같이 생겼어요. 찍어요. 찍으면 사람 각막이 이렇게 똑같이 규칙적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얼굴 생김새 다르듯이. 그거를 다 인지를 한 다음에 자동으로 전송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더 깎고 어떤 부분은 덜 깎고 우리 생김새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에 맞춰서 똑같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얼굴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얼굴을 다 인식을 하고 어디는 더 깎고 어디는 덜 깎고 해서 사람마다 이렇게 가장 최상의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각막이 이렇게 매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컨츄라 모드가 되겠습니다.